사업하는 김지연입니다. 이 사업 알려주신 분은 남편의 직장 선배셨던 홍지윤 사장님께 전달을 받았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결혼하기 한 3개월 전에 저희 신랑이 직장 이제 출장으로 홍지윤 사장님이 계시는 곳에서 같이 한 3달 정도 근무를 할 때 재테크 교육을 엄청 집중해서 받게 돼요. 그때 아메이를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희 신랑이 단 한 번도 저한테 아메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결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선배 만나러 잠깐 나갈래? 밤에 저녁 먹고. 그래서 커피 마시러 나가는 자리인 줄 알고 나가는 길에 신랑이 아메이 얘기를 합니다. 차에서. 혹시 아메이 아냐며. 자기가 지금 만나러 가는 선배가 아메이라는 선배인데 자기가 들어봤을 때는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은 직업상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들어보고 좋으면 네가 해야 되는 거라서 네가 들어보고 좋으면 하고 아니면 못하겠으면 하지 마라는 취지로 이제 가서 홍 사장님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듣게 돼요. 근데 사실 그때는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미팅이 있다고 해서 미팅을 가게 되고 미팅을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저는 막 마케팅 너무 좋아, 막 뭐가 너무 좋아, 막 이런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돈적인 것도 개념이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단지 좋았던 거는 그곳에 이런 미팅장에 왔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곳에 계신 사장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맨날 있는 아줌마가 해봤자 뭐 맨날 부정적이고 심심해하고 막 우울해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상하게 미팅만 갔다 오는 날이면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루만이라도. 그거를 저희 신랑도 느끼게 되고 저도 느끼게 되면서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또 가고 싶고 그렇게 해서 미팅을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모르던 사람도 계속 알게 해주는 미팅의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던 것도 배우게 되고 새로운 지식도 갖게 되고 하면서 이 사업의 비전을 더 크게 보게 되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플래티늄 성취하고 더 큰 핀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가 바디버든인데요. 이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용어를 들은 게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얘가 뭐냐면 옛날에 SBS 스페셜에서 바디버든이라는 주제로 2부작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제목을 보시면 1부가 자궁의 경고, 2부가 독성 유전. 굉장히 무섭죠? 되게 무서워요. 대체 바디버든이 뭐길래 제목부터가 이럴까? 보시면은 바디버든이라는 거는 인체 내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 물질의 총량을 얘기를 합니다. 얘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환경 호르몬. 이 아이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쌓인 거예요. 얘가 쌓였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 사실 요즘에야 환경 호르몬이 이슈가 되고 문제화가 되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이거 줄여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슈가 됐었고 그때는 그냥 뭐 그런 건가 보지라고 생각했지 얘가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10년이 지난 지금 눈에 보이는 시각화되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걸 이제 바디버든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생쥐가 있어요. 근데 얘를 DEHP라는 이게 뭐냐면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아이 중에 하나가 프탈레이트인데 걔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킵니다. 임신한 쥐한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개체수부터 그 다음 이제 새끼쥐부터는 이제 그 프탈레이트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게끔 해요. 근데 첫 번째 세대에서는 1세대에서는 당연히 검출되지 말아야겠죠. 그런 환경에서 없었으니까. 두 번째 환경에서 두 번째 세대에서 반이 그 프탈레이트가 검출이 돼요.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출이 되고 세 번째 제너레이션에서는 단 한 마리만 프탈레이트가 자유로워요. 검출되지 않고 나머지 9마리가 검출이 됩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분명히 검출되지 않는 환경에서 먹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세대에서 나오지 않던 게 두 번째, 세 번째 세대에서 검출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암컷 쥐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가 없어지거나 조기 폐경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저하가 되면서 비정상적인 정자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생리통에 관한, 왼쪽에 있는 거는 생리통에 관한 통계예요. 근데 생리통이 있는 분도 없고 사실 예전에는 없는 분도 있고 이랬거든요. 심한 사람이 유별나다 할 정도, 예전 시대에는 여성분이 약간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생리통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로 생리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실제로 2.5배가 늘었고 지금은 더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녀 때만 해도 이 용어가 되게 생소했고 뭐 검사 받아야 돼 이러면 이걸 왜 검사 받아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난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뭐 아직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미 환경오염에 너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자궁경부암, 젊다고 나이 불문하고 전혀 이제 모두가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궁내막증이라는 단어는 사실 제가 바디버든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단어긴 한데 이 자궁내막증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얘를 실제로 어떤 의사 30년 이상 실제로 이제 본업으로 일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궁내막증은 본인이 70년대 공부할 때에도 그냥 책에서만 보던 단어, 이런 증상이 있다, 이런 병이 있다 정도였고 90년대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냥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약간의 특이한 그런 거? 근데 이제는 너무나 흔한 증세가 됐고 이걸로 인해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 알게 되는 증세 중에 하나인데 얘가 뭐냐면 집을 떠난 자궁 내막 조직들이 나오겠죠. 얘네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나오게 되면은 자궁 벽에 붙어요. 그러면 원래 면역이 좋은 분들은 면역 세포들이 나와서 얘를 청소를 해줍니다. 그럼 얘를 밖으로 배출해주면 건강하겠죠. 근데 문제가 얘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쌓여요. 그러면서 자궁 벽이 두꺼워지게 되다 보니까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게 통증이 심해지면서 또 문제는 임신하기가 힘들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많아져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이 사진이 실제로 외국에서 지금 연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의 길이의 정도가 달라요. 그죠? 근데 원래 정상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길인데 이게 점점 짧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 아이가 성기가 이상해요, 생식기가 없어요, 이런 고민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많아졌고 이게 최근 일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도 일어났던 일이고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민들이 많아지는 거죠. 얘가 대체 왜 이럴까? 근데 환경 호르몬이 대체 뭐길래 어떤 증세를 보이길래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SBS 스페셜을 그냥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 얘가 자궁내막증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생리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와서 검사를 한 거예요. 초음파를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나와서 보호자를 찾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자궁내막증이 너무 심한 상태야. 그래서 얘가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자라면서 환경 호르몬은 계속 노출될 거고 이게 몸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진행이 돼서 아이를 갖기 힘들어진다거나 결혼하고 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되게 중학교 2학년이면 사실은 요즘은 초경이 되게 빨라지긴 했어요. 아이들이 한 4학년 때부터 초경을 하는 애들도 많은데 예전에는 보통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나이 때 12살, 13살, 14살 이 정도 때 초경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초경을 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서부터 나온 몸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봤을 때 나는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나는 아파도 내 자식은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는데 이미 너무나 노출된 환경에서 아이가 아프게 되고 그래서 얘가 심각하다는 걸 느껴서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학생들을 데리고 생리통이 심한 학생들 18명을 데리고 검사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중에 16명이 자궁 내막증이 나오고요. 그중에 2명 정도가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소수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당연히 뭐 생리가 오니까 생리통이 심한 거겠지가 아닌 이것도 하나의 증세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 호르몬의 문제 중에 큰 문제 하나 또 하면은 성조숙증인데 이거는 영상이 짧은데 잠깐 보고 산업화가 갈게요. 진행될수록 탁한 공기, 오염된 지하수 등 각종 유해물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하지만 인류를 위협하는 유해물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의 습격으로 생태계가 변하는 건 물론 원인 모를 각종 질병까지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생활 곳곳
편리하게 쓰이는 이것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이죠. 욕실용품, 학용품, 각종 용기, 심지어 식품의 용기 등 안 쓰이는 곳이 없는 플라스틱. 제품을 소각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 중금속이 포함된 살충제, 특히 플라스틱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가소제, 비스페놀 A 등 인류를 위협하는 환경 호르몬.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가짜 호르몬인 환경 호르몬은 특히 한창 성장 중인 어린이들에게 위험한데요.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아이일수록 또래보다 2차 성징이 빨리 시작되는 성조숙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대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비만이나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이런 영향을 받는 걸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 대개는 이제 비만인 원인이라고만 하는데 비만하지 않는 애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이제 환경 호르몬 영향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조숙증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다가 저는 최근에 제 주변인들에서 이제 성조숙증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가슴에 몽우리가 빨리 잡혔다든가 1학년인데 아니면은 키가 너무 큰다든가, 그러니까 키가 안 크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이제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도 많고, 아이가 너무 빨리 7살인데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케이스도 봤어요. 근데 그 비용도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았는데 내 아이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막아줄 수 있다면, 내가 지켜줄 수 있다면 지켜줘야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이 대체 뭐길래 보면은 환경에 노출된 화학 물질이 생체 내로 유입돼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의미예요. 얘가 무서운 거는 그냥 들어와서 이물질이야. 그래서 몸에서 이물질이라고 인식을 하고 배출을 하면 괜찮은데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상 증세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면 학술적 의미로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써 있는데 뭔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팍 되지 않으시나요? 내분비를 교란시킨다, 딱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몸신이라는 TV에서 얘기했던 건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진짜 호르몬을 교란을 시키는 게 환경 호르몬인데, 보시면 이게 분자 구조가 앞뒤가 똑같죠. 가운데는 너무나 다르게 생겼어. 근데 앞뒤가 똑같다는 이유로 우리 몸에서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여성 호르몬인가 보다. 특히나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인 줄 알고 얘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교란을 일으키는데, 왜 그러냐? 밑에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들어와서 세포가 반응하는 정상적인 반응이 있다면 이게 환경 호르몬 들어왔어. 근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수용체는 그냥 이건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세포 반응을 시켜요. 그럼 하루에 뭐 5번만 반응하면 되는 호르몬 반응이 8번, 10번 불필요하게 이제 많이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게 된다든가 그런 케이스가 생기죠. 그리고 아니면은 들어왔는데 얘가 모양이 너무 달라. 그래서 모양이 다르거나 이상하게 생긴 애야. 그래서 막는다든가 이상 반응을 반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호르몬을 아예 못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만났는데 이 반응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얘네가 반응을 억제시킨다거나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들면서 이제 몸에 내 면역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에서 몸에서 그렇게 호르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역할을 교란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이미 생활 속에 너무 젖어 있는데,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프탈레이트. 이 아이는 향수, 매니큐어, 헤어스프레이 같은 화학 물질로 교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 있고, 비스페놀 같은 경우에는 캔 용기. 저희 통조림 같은 것도 드시고 나서 좀 남으면은 용기에 옮겨서 담아서 보관하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캔이 원래 좋지도 않지만, 그리고 플라스틱 제조에 넣어지는 거, 그리고 특히나 영수증. 방금 받은 거 영수증 막 입에 물이 급하면 막 손 써야 되니까 입에 물고 하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핸드크림 바르고 영수증 받았어. 그러면 그게 10배 이상으로 흡수를 더 잘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잘 가는 마트 중에 캐시하시는 분이 약간 인식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영수증을
제가 급하니까 아이한테 받으라고 시켜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안 주세요, 절대. 영수증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하니까 엄마가 받으세요 하고 저한테 주시거든요. 나도 안 좋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트리클로산이나 파라펜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비누, 의약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미 이 생필품에 다 젖어 있는 게 유해 화학 물질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 많이 쓰시는, 꼭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죠. 생리대가 이미 외국에서도 일회성 생리대가 이제 피부 염을 일으키고 피부에 심한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연구를 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생리대가 엄청난 이슈가 됐던 시기가 있었죠. 얘가 경피독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식기가 오염되는 게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특히나 환경 호르몬의 노출이 가장 심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필품만 조심하면 되냐? 그게 아닌 이유가 집에도 이미 환경 호르몬이 너무 노출이 돼 있어요. 사실 집을 할 때도 커튼이며 우리 소파며 아이들 키우는 집들은 매트가 당연한 거잖아요. 매트도 있어야 되고 가구에 뭐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이미 부자재, 건축 부자재도 마찬가지로 많이 환경 호르몬이 노출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는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보면 여성분들이 하루 평균 화학 성분에 노출되는 게 168종이고요. 남성은 85종의 화학물질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형아 출산이 많아지죠. 근데 기형아 출산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인 경우에도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나는 분명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 병원에서 이상이 없대. 근데 아이가 안 생겨.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 내 아이가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태어났어.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닌 게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이 이미 너무 환경 자체가 너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른보다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의 그 체내에 농축돼 있는 게 더 강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른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DHD가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심하든 적든 ADHD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요즘에 꽤 많아요. 이거는 이미 환경 호르몬적으로 아이가 영향을 받고 뇌에 충격을 받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프탈레이트가 농도가 높은 아이들은 ADHD가 공격성을 띠는 ADHD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몰고 빠는 이 장난감 같은 것도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들을 다 노출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나는 이제 그냥 살아야 되는 거냐?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냐? 걱정이 되시죠. 얘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도 했던 게 뭐냐면 플라스틱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지켜서 해보자. 2주 동안.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라. 유기농 식품을 섭취해라. 사용 중인 개인 이식용품을 바꿔라. 그리고 자주 청소해라. 거실을 친환경적으로 바꿔라. 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2주 동안 지켰을 때 놀라운 결과가 바디버든 수치가 실제로 줄었어요. 집에서 반찬통 어떤 것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사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유리로 다 바꾸고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 꾸준히 지켰더니 바디버든 수치가 줄고 얘를 한 달 이상 지속했을 때 생리통도 현저히 좋아지는 결과를 내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이 5가지를 지금부터 평생 지키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사실. 플라스틱을 내가 아무리 안 쓰려고 해도 요즘에 배달 음식, 코로나 때문에도 배달 음식도 되게 많이 시키다 보니까 플라스틱 자꾸 쌓여요, 집에. 안 시켜 먹고 안 하고 해도 어느 순간 쌓여 있고, 그리고 유기농을 내가 농사를 직접 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직접 한다고 해도 유기농이 되게 힘들죠. 근데 이런 방법들을 생각했을 때 어떡하지라는 사실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다행인 것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나 이 조건에 딱 맞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걱정 없이 쓰고 있고요. 이 아메에서 만든 제품들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뭐길래 그렇게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얘가 이제 보통 사업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사진이죠. 이게 아메이 본사의 전경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여기다 넣냐 하면은 보통의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도 공장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굴뚝이 있어요. 연기가 나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도. 근데 보면 여기서 유통, 제조, 연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굴뚝이 없죠. 연기나는 굴뚝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있는 저 물,
이 호수가 7수예요.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과연 그게 한다 해도 7수가 될까? 여기서 제조 유통까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을 때 이것만으로도 아 정말 이게 그냥 단순히 좋은 제품만 안에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메이가 보시면 제품군이 진짜 많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쓸 수 있고 다 지킬 수 있고 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다 있어요. 근데 바디버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로 접속되는 그 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흡수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몸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양 보조 식품. 그래서 바디버든을 줄이는 방법 중에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몸에 들어와서 특히나 간이 해독을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간한테 비타민, 미네랄로 먹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품들이고요. 바디케어라든가 오랄, 뭐 샴푸, 화장품 이런 것들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건강을 지켜주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있고 세탁 같은 경우에도 환경 호르몬이 노출되면 아이들이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이렇게 몸에 피부 뭐죠? 그게 아토피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일어나죠. 이게 다 환경 호르몬적인 영향인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게 세제인 거죠. 세제 때문에도 세제 하나만 바꿔도 피부가 좋아지고 하는 현상이 많아지잖아요. 아메이 제품은 세제 자체가 친환경적이라서 하천에 자연으로 흘러가도 자연 생분해 되는 친환경적인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고 코팅 후라이팬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안전하게 요리하실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너무 믿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 안전해야 하는 우리 집이 안전하지 않아. 근데 그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와 내 몸에 미네랄 섭취할 수 있게 충분한 수분을 마시게 해주는 정수기, 세균관리 너무나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걱정 없이 쓸 수 있겠다. 걱정 없이 내 가족, 내 아이들, 나를 건강을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저 제품 좋을 수 있지. 어떻게 알아? 근데 농사 짓는 거 봤어? 어떻게 알아? 하죠. 근데 아메이는 자사 농장을 가지고 있고 이 자사 농장에서 유기농법으로 만든 재배한 성분들로 이제 원료들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과정을 담은 사진인데 첫 번째 식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변질된 이미 너무나 유전자 변형된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식물들이 온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핑거프린트에서 엄선된 식물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 기록을 하고요. 이게 어떤 건지를 다 해서 작성한 후에 이상적인 기후 환경을 가진 농장에서 재배를 해요. 이것도 되게 이상적인 기후 환경.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우리 농이 좋고 우리 땅이 좋아도 주변에서 유기농이 아닌 다른 농약이라든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온다면 내가 열심히 가꾼 거에 오염이 되잖아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물부터 땅부터 다 이상적인 기후 환경을 맞춘 상태에서 거기서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 과정은 살충제, 비료를 쓰지 않는 생태계 비법이죠. 제가 저희 엄마가 텃밭을 하시는데 농약을 안 쓰세요. 그래서 항상 이게 상하기 전에 따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애가 이미 상해 있는 상태로 약간 이렇게 걸러서 먹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토양에서조차도 유기농이 안 되지만 그런 방법들을 쓰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정말로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는 생태계 농법으로 해가지고 유기농법으로 해서 지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너무 신기했던 건 또 하나는 시기에 맞춘 영양 가치가 높은 시기에 맞춰요. 그냥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 출근했어 이거 다 거두자 수확하자가 아니라 이 열매는 뭐 밤에 영양가가 가장 높아. 그러면 밤에 채취하는 거고 뭐 새벽 몇 시에 가장 높아. 그럼 새벽에 채취하는 거고 그거에 다 맞춰서 수확을 한다는 거죠. 영양가가 가장 높을 때.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영양으로 더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원재료 영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빠른 건조하고 농축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빠르게 건조를 시켜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요. 영양을 최대한 보존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술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가장 높은 영양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건조하고 농축시켜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한 제품당 200회 이상의 엄격한 분석을 시행을 해요. 사실 그냥 한 번 만들었으면 이거 좋아 그럼 계속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되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그 조건이 다 이행됐을 때 저희가 섭취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 하나는 제품이죠. 아까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근데 아메이 비타민 또는 세제에 담는 이런 통들 자체도 굉장히 친환경적이라서 오히려 우유팩보다도 땅에 심었을 때 더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친환경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포장까지도 안전하게, 자연에도 안전하고 나에게도 안전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가치를 지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뉴트리라이트만의 가치를 지닌 제품 전달해가지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땅속 씨앗부터 당신의 손의 제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보테니컬 프로세스는 당신과 함께 시작되고 당신과 함께 끝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저는 되게 듬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씨앗부터 종부터 정말 너의 손에 닿는 그 케이스며 모든 것까지를 책임을 지겠다. 안전하게 쓰시고 건강을 챙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원칙과 규칙을 지킨 상태에서 약속을 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 회사고 그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아이가 둘이고 둘째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열이 되게 심해서 저는 그게 아토피인지도 몰랐는데 태열이 심한 아이들이 아토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못 해줬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는데 제품을 원래 저는 세제로 다 쓰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뉴트리라이트를 제대로 먹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 가족의 건강을 내가 아토피 때문에 고민하고 뭐 해야 될까 하지 않아도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아이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내 가족 건강 챙길 수 있고 나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래서 아메이는 약속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회사고 이것들이 저는 바디버든의 내 몸의 수치라든가 우리 환경을 좋아질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내 건강도 지키고 가족의 건강도 지키면서 건강하게 사업 성장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